최루탄 냄새, 재수생이 되다. 노량진 시대의 시작. 1987년 2월 졸업식. 고등학생에서 재수생 신분으로 바뀌면서 성인이 되었다. 졸업하는 날이었지만 재수생에게 딴 일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노량진 대성학원 재수생이 되었다. 하숙집은 학원 바로 뒤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 생활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학원 생활은 무미건조했다. 서울 올라올 때 교련복 바지와 기지바지 하나씩 싸갖고 왔다. 딱히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 하숙집과 학원만 왔다 갔다 했다. 대성학원에서 재수한다고 하니까 아는 선배가 점잖게 협박했다. 종로학원은 술로 망하고 대성학원은 당구로 망하고 정일학원은 연애로 망한다고 말이다. 겁에 질려 당구장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학원 담임도 매일같이 당구 망국론을 설교했다. 당구 치면 내년에 또 여기 온다고 말이다. 놀랍게도 안 믿기겠지만 학원 생활이 재밌었다. 어떤 면에선 경이로웠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 몇 분이 있다. 이선원 수학 선생님. 아니, 수학을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니. 선생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깼다. 아니, 왜 이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지? 헛똑똑이 아닌가? 다른 각도에서 쳐다봐. 좀 생각을 해, 생각을. 그날의 충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다. 그때까지 수학은 그저 정석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었다. 정석의 기본 개념을 열심히 외우고 그 밑에 딸린 연습 문제 맹렬히 푸는 것이 전부였다.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라 암기하는 과목이었다. 그런데 생각 좀 하고 살라는, 아니 생각 좀 하고 풀라는 선생이 있다니 자유자재로 문제를 다루는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롭다. 이일섭 세기사 선생님. 가리려 해도 벗겨진 면적이 너무 넓었던 대머리 선생님. 얼마 남지 않은 머리숱을 연신매 만지며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꺼내놓았다. 삐쩍 마른 몸매, 금태 안경, 기다란 손가락을 허공에 저으며 제군들 꼭 자와할랄 내루의 세계사 편력을 읽어보라 던 모습이 생생하다. 참조 3. 세계사 편력은 인도의 독립영웅이자 수상이었던 네루가 식민지 시절 감옥에 갇혀있을 때 혼자 있는 딸, 이 딸은 나중에 인디라 간디 수상이 되었다. 딸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엮은 것이다. 네루는 딸에게 영웅과 문물만이 역사일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이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무종 국어 선생님. 담임이기도 했던 분. 빼빼 마른 몸, 각진 얼굴, 사각대 안경 너머 카랑카랑하던 목소리로 우리들을 윽박질렀다. 너희들 아놀드 토인비를 아나? 토인비의 역저, 역사의 연구에 너희들 재수생들이 살 길이 씌어있다. 꼭 읽어보라. 이 책 서문에 청어와 물메기 얘기가 나온다. 옛날부터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즐겨 먹었다. 청어는 대서양 북해에서 주로 잡혔는데 런던까지 장거리 운반이 골치였다. 운반 과정에서 청어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물메기 한 마리 넣으면 대부분의 청어는 멀쩡하게 살아 런던까지 실려왔다. 물메기에게 잡혀 먹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청어. 고통과 시련이 생존의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토인비는 인류 문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설파했다. 가르치는 데 도통한 선생님들 덕분에 기초가 탄탄해졌다. 웬만히 어려운 시험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몇몇 선생님들은 세상사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위트와 페이소스 속에 숨겨 세상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대학 들어가 세상 일 논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꿀리지는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터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은 개헌할 의사가 없다며 호언을 선언했다. 야당, 제야 세력 학생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내걸고 걸기했다. 연일 거리에선 전투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그해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 5월 중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전경이 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다. 넥타이 부대까지 등장했다. 밤이 되면 시내 주요 거리에 시위대는 물론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한민국의 뜻 있는 시민들과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다. 내 나이 20살, 피 끓는 청춘이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 대학생이 아니라 재수생이었다. 학원 수업이 끝나도 밤늦게까지 자습할 수밖에 없었다. 6월 항쟁이 대단원으로 치달아가던 어느 날 밤, 하숙집에 매캐한 초릿한 냄새가 났다. 앞방 재수생의 대학생 친구가 찾아온 것이다. 밤새 시내에서 전경들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시위를 하다 이리로 도망왔다는 것이다. 재수생들은 대학생 친구의 무용담을 부럽게 경청했다. 대학생의 온몸에서 배어나오던 최루탄 냄새가 아직도 기억난다. 대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대학생을 보면서 재수생인 내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학원 자습을 땡땡이 쳤다. 서울 올라와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탈이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근처에 서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가 호헌 철폐를 외쳤다. 전경들이 아스팔트 바닥을 방패를 내리쳐 굉음을 냈다. 검은 페퍼포그가 최루탄을 내뿜었다. 일진일퇴,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한국인행 일대는 인산인해가 되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인도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도로로 내려서시기 바랍니다! 최루탄으로부터 시위대를 지킬 사람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자, 나갑시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한둘씩 도로로 내려섰다. 둑이 터지자 인파가 본물 터졌다. 도로에 내려선 사람들 얼굴들은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히 빛났다. 그날 나는 인도와 도로를 가르는 그 턱을 내려서지 못했다. 재수생에게 그 턱은 수십 길 낭떠러지였다. 넘을 수 없는 불가침의 장벽이었다. 최루탄 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눈물이 났다. 노량진으로 돌아왔다. 소주 한 병을 샀다. 깡소주였다.